그래서 조정지역에서도 충분히 매매사업자로 투자를 할 수 있다. 누가? 무주택자가. 그 다음에 이제 다주택자들 서울이고 조정지역이고 못하냐. 네, 안녕하세요. 콩콩나리입니다. 자, 오늘 여기는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에 와 있습니다. 광명에 올 때마다 제가 후회가 막심한 게 많아요. 제가 처음에 이제 경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도 그때도 광명이 굉장히 뜨거웠는데 한 3억대? 한 4억대 이렇게 됐었어요. 그때도 너무 비싸다. 너무 많이 올랐다. 정말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때 당시로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4억짜리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지금 거의 한 뭐 8억, 9억, 10억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왜 그때 그래서 투자는 뭐다? 지금이 가장 빠를 때다가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특이한 게 뭐냐면 경기도 광명시인데도 불구하고 지역 그 전화번호를 찾아보면 02입니다. 광명시에 사시는 분을 잡아놓고 당신은 서울 시민입니까? 경기도민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본인은 서울 시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산이고 여기 아파트를 와봤는데요. 나온 물건은 84제곱미터 33평형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전체 900세대를 이루고 있고요. 59, 25평형, 그 다음에 33평형, 그 다음에 42평형 이런 식으로 한 3개의 세대 형태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2007년식의 물건이고요. 전체적으로 한 19년 정도 된 그런 아파트인데 원체 입지가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어서 컨디션도 굉장히 괜찮다라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그 네이버 지도에서도 방향을 볼 수는 있긴 하지만 창이 어디 쪽으로 나 있느냐에 따라서 풍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볼 수가 있고 햇빛이 어디로 들어오는지 이런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오시는 게 낫지. 엘리베이터 타고 해서 이렇게 오른쪽인데 지금 현재는 이제 계단식으로 돼서 두 세대가 지금 살고 있네요. 지금 여기가 이제 84제곱미터 보통 33평형으로 되어 있고 엘리베이터가 지금 한 대. 저기 남향이네. 남향? 네, 남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복도에 나와서는 창문을 보고 이 방향이 베란다 창이 어느 쪽으로 나와 있는지 한번 가늠해보고 밑에 내려가서 다시 확인. 그리고 여기 뭐 보면 지금 뭐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깨끗하고. 한번 여기 지하도 한번 내려가 볼까요? 지하 주차장이 2개가 있어요. 지금 1층하고 2층까지 내려가 있어서 괜찮은 걸로 보입니다만 그래도 어쨌거나 요즘은 다 아파트에 엄마차 아파차들이 있기 때문에 주차난은 아마 좀 있을 것으로. 대낮이에요. 지금 이제 평일에 대낮인데 차가 이 정도로 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서울 그런 쪽이다 보니까 차를 끌고 가지 않고 지하철로 이제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지금 벌써 이렇게 갓길에 지금 주차해 놓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도 역시 주차난은 심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PD님 집이 없잖아. 우리 맨날 지금 한 1년을 넘게 따라다니면서 왜 집을 안 사는 거야 도대체? 응? 돈이 없어서요. 그래 돈이 없어가지고 네. 돈을 빌려서 사 그냥. 응? 선생님 빌려주실 거예요? 지금 바로 여기 뒤편으로는 파크자이가 지금 입주를 하고 있어서 신축에 대한 프리미엄이 같이 붙어서 더 오를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긴 합니다. 최종 브리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 타경 51893입니다. 1월 6일날 2차로 매각일이 정해져 있고요. 5억 7,500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전체적으로는 얘가 지금 6억 5천에서 한 8억 정도까지 이렇게 실거래가가 찍힌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권리 분석에는 별 문제가 없으니까 완전하게 시세 조사만 하시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소 기준 근저당 설정 OK저축은행이 말소 기준이고 다 밑으로 다 소멸이 되는 물건입니다. 지금 현재 소유자가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행크 옥션에도 나와 있지만 권리 분석 초보자도 오케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오셔서 한번 조사하시고 입찰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오늘의 포인트는 이런 어떤 조정지역에서도 매매 사업자로 투자를 할 수도 있냐. 물론 실거주로 하면 더 좋습니다. 위치도 좋고 하니까. 하지만 만약에 투자자로서도 혹시 할 수가 있냐.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스튜디오 들어가가지고 다주택자와 그 다음에 무주택자에 한해서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이 한 채 이상 있는 다주택자의 투자 전략하고 그러면 아예 조정지역 안에서는 할 수가 없냐 이런 어떤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이제 무주택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무주택자는 조정지역에서 지금 이제 실거주를 위한 어떤 집을 산다면 너무 좋은 어떤 찬스, 지금 가격이 굉장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실거주로 좋은 집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야 나는 조정지역에 투자를 하고 싶어. 무주택자들은 이런 곳을 한번 또 보셔도 돼요. 그래서 9억 미만 정도의 어떤
어떤 금액으로 접근을 한다고 하면 대출도 이제 무주택자이니까 대출도 좀 많이 나올 것이고 한 70% 이상 실제적으로 매매사업자를 내셔도 돼요. 그래서 매매사업자를 낸다고 하면 어떤 양도세가 아니라 종합소득세로 가서 기본 어떤 세율로 조정이 되는 거죠. 6에서 49% 구간을. 그렇기 때문에 세금적으로도 굉장히 양도세는 지금 현재 우리가 1억을 만약에 차익이 생겼다고 해도 7,700만 원을 세금을 내야 되는 반면 이거는 이제 종합소득세로 세율을 계산을 하다 보니까 수익 구간에 따라서 뭐 15%가 될 수도 있고 24%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절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정지역에서도 충분히 매매사업자로 투자를 할 수 있다. 누가? 무주택자가. 그 다음에 이제 다주택자들 서울이고 조정지역이고 못하냐? 네, 맞아요. 못해요. 네, 못합니다. 그래서 대출도 안 해주겠다. 뭐 이렇게 하고 집을 산다고 해도 대출 뭐 돈이 많아서 대출을 뭐 안 끼고 산다고 해도 이게 이제 차익이 많이 생기면 비교과세라고 해서 어떤 게 더 수익을 더 많이 받느냐에 따라서 비교과세 중과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조정지역에서 뭔가 투자를 한다는 건 좀 아직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돼요? 비조정지역으로 가야 되겠죠. 그죠? 이런 뭐 인천이라든지 부천이라든지 뭐 구리라든지 좀 더 멀리 가면 대전도 가야 되고 울산도 가야 되고 부산도 가야 되고 또 지방의 뭐 저가주택 공주가 2억 미만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이제 매매가는 한 3억 초반까지 가는 것 같아요. 2억 미만에 대해서는 우리가 취득가에 대한 어떤 세금 이런 부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왜 지방에도 다 사람은 사니까요. 그래서 지방 쪽에 투자를 해보면 또 어떨까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난 지방 가기 싫어. 이제 돈이라는 것들이 부동산 아니면 주식으로 가게끔 돼 있죠. 근데 주식도 좀 별로이다. 지금 이제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긴 하지만 지금 떨어지는 상황이다. 라고 한다고 하면 또 이런 돈이 또 어디로 흘러갑니까? 이제 상가 쪽으로도 많이 가겠죠. 그래서 상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4.6%에 대한 취득가를 가지고 있죠. 오히려 다주택자들은 수도권에 집을 사게 되면 8%, 12%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담을 가지고 세금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사야 되지만 상가 같은 경우는 뭐 한 채 하나든 둘이든 셋이든 뭐 4.6%인 거잖아요. 취득가가. 그래서 그런 상가 쪽으로 지금 가격이 상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입지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또 여러분들이 활용해 가지고 월세에 대한 어떤 세팅을 이 기회에 만들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을 좀 잘 가지고 가셔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무주택자들은 수도권이라든지 이런 조정지역에서도 충분히 매매사업자로 투자를 갖다 해서 시세 차익을 많이 남길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채 팔아서 또 무주택이 되면 또 다시 한번 그래서 1년에 한 2개에서 3개 정도는 돌릴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고요. 두 번째, 다주택자들의 투자 전략은 조정지역은 힘들고 지방 쪽에 대전이라든지 뭐 울산, 뭐 포항, 부산 뭐 이런 쪽 그다음에 뭐 가까운 뭐 부천, 구리, 남양주 이런 쪽으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월세에 대한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기회에 상가를 한번 보시는 것도 어떨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내 어떤 환경, 그 다음에 나의 어떤 생각들은 어디 쪽에 더 맞는지 한번 판단해 보시고 투자를 한번 계획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